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목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옛날 옛적의 교활하고 자기애적인 여우가 울창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우는 혼자 있는 것에 지쳤고 그녀는 이웃 학을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크레인은 여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그를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우가 그를 가장 친한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크레인은 초대에 기뻐했고 잠시 후 방문했습니다. 여우가 만든 수프는 매우 향긋했습니다. 식탁을 차린 후 큰 접시에 음식을 뿌렸다. 여우는 학을 식탁에 초대하고 즐겁게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은 그런 평평한 접시에서 그것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리를 접시에 두드리지 못하고 결국 배가 고팠습니다. 크레인은 여우가 그에게 매우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집의 손님이었고 그의 분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우는 수프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냈다. 학이 곧 떠날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믿지 않고 물었다. 학은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크레인은 여우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가서 정중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미서는 제안에 매우 만족했고 동의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한 크레인은 자신과 여우를 위해 2개의 크고 좁은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주전자에 담았습니다. 이때 여우가 왔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학이 손님을 테이블로 초대했고 친구들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우는 좁은 용기에서 먹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너무 좁아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루미는 긴 부리로 편하게 먹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여우가 성공적으로 먹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레인이 저녁 식사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주전자가 너무 좁고 길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레인도 비슷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에게 접시가 너무 납작해서 배고픈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에게 너무 부주의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리사는 사과했고 그런 접시에서 그가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레인은 그녀를 용서하고 앞으로는 그들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님이 쉽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큰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여우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녀는 그가 여우와 쉽게 식사할 수 있도록 크레인에게 주전자 중 하나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이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자신의 교활함과 독창성을 선행에 사용하면 많은 친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칭찬했다. 여우와 학은 즐겁게 웃었다. 그들은 그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얼마 후 크레인은 따뜻한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웃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우는 지루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학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우는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숲의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습니다.